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가칭 아름 이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 행정 질문과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3회 정례회에서도 아름 이중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아름동에는 학교 관련 민원이 유독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민원은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아름동에 있는 학교로 가지 못하고 다른 동에 위치한 먼 곳으로 진학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의 학생들과는 달리 상당수의 학생이 아름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2019년도 2월 아름동 거주 초등학교 졸업생은 669명입니다. 이 학생들 중 2019학년도 아름중 1학년 배정 인원은 321명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348명은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시간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5학년도부터 확인해 보면 점점 다른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5년 동안 1,157명의 학생들이 먼 곳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아름 이중학교 신설안이 나오게 되었고 현재까지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기획조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달리 보입니다. 아름중학교가 2014년 3월 1일 개교했고요. 개교 1년 전인 2013년 2월에 아름중학교가 과밀히 예상되어 증축을 결정할 당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요? 학교 설립 담당 사무관. 아름중학교가 2014년 증축공사 당시 수직 증축으로 18학급수를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죠? 예. 그런데 아름중학교는 건물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원형 모양의 교실은 일반 교실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실 모양 자체가 부채꼴이라 일반 교실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학교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건물 형태 그대로 수직 증축하는 곳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국장님, 증축을 검토할 때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단순히 수직 증축으로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우선 그 아름중 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신뢰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중학교 설립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름중학교는 2012년도에 행복청에서 30학급 규모로 기본 설계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1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서 14년도에 증축을 제대로 검토를 할 때 이미 기본에 건물이 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했고 5층만 한 개 층만 올린 것은 그 당시 보도 제한이 걸려서 아름중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가. 네, 좋습니다. 결국 증축한 교실 수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일반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 수는 그보다 훨씬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아름 이중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 심사 신청을 할 당시에 즉 2016년도 8월과 2016년 12월 그리고 2017년 4월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어느 직책에 계셨는지요? 2016년도에는 제가 기획총괄 담당 서기관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행정과장을 맡았습니다. 국장님은 아름중학교 증축 결정 시에도 그리고 증축공사 과정에도 또한 중투심사 신청 시에도 학교 설립 담당 사무관으로서 또 행정과장으로서 업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립 초기부터 아름중학교에 충분하고 또 완벽한 학교를 저희들이 설립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세 차례에 걸친 중투 심사의 탈락과 학생 수용률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중투 탈락의 결과는 재검토 또는 부적정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유는 낮은 학생 수용률입니다. 국장님, 학생 수용률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학생 수용률은 전체적인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생이 몇 명이 다니고 있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완성 학급 수 대비 재적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낮게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름중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48학급 규모로 저희들이 학교를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 시설은 지원 시설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48학급 규모를 실제적으로 수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 보고하고 할 때는 48학급이라는 그 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수용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예,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서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은 50학급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완성학급 수는 50학급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라운드형 교실 때문에 최대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해서 41학급의 편성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9개 학급이 유효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상태를 가지고 중투심사에서는 과밀이 아니라고 평가를 매번 받았던 것입니다. 국장님, 이처럼 학생 수용률이 중요한 요소인데 국장님도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고요. 학생 수용률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지 않은 채 중투심사에 임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그 해당 수용계획을 수립하여서 학교 규모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투자 심사를 받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타당한 그 규모에 맞는 교부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중앙투자 심사할 때 승인한 학급수와 교부된 교부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아름중학교 중투 48학급분을 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48학급으로 갔던 겁니다. 그럼 국장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교육부로부터의 교부금 때문에 학생들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그냥 감내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첫째요. 지금 국장님 지금까지 학교 설립 사무관과 또 행정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첫째는 당시 아름중학교의 증축 결정 시에도 실제 입수한 전용 면적의 학생 수를 면밀히 파악해서 증축 학급 수를 결정하셨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아름중학교 증축공사 시에도 단순히 수직 증축이 아니라 모든 증축 교실이 일반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증축을 고민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아름중학교 1차, 2차, 3차 중투심사 시에 완성학급 수를 조정해서 학생 수용률을 향상시키고 이 수치를 가지고 중투심사에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아름중학교에 대해서는 15년도부터 계속 그 학교 과밀이 우려돼서 저희들은 당초 처음부터 15년도부터는 학교 신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 16년도는 학교 신설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투에서 3번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증축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국장님. 그러니까 과밀로 인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한 건 맞습니다. 본연도 자료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가 아름동이고 저도 의원되기 이전에 아름동 주민이어서 아름중학교의 과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3차 중투 신청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생 수용률을
그러니까 완성학급 대비 학생 수용률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 중투심사에 임해서는 9개의 학급이 유효학급으로 서류상으로 남습니다. 이걸 조정하지 않고는 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중투위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렇게 이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 또는 재검토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본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완성학급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아름이중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설립이 쉽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완성학급과 편성학급의 차이, 즉 9개 학급이 서류상으로 유효학급으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중투심사에서 매번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왜 이런 원인을 투명하고 명백하게 정리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당시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정정하고 완성 학급 수를 조정하였다면 2017년쯤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올해는 입학식을 했을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 일본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그 중투에서 그 아름중학교가 부적정 받는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용률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2030년 이후에 학생 수가 감소다 해서 지금 그 중투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차이점 의견이 뭐냐면 저희들은 4, 5년이라도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은 향후 5년, 10년에는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9개 학급에 대한 수용률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은 약 3% 정도의 그 갭은 생깁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용률도 그 중도 통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그 3%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87%, 86% 볼 때는 하나 요인을 작용하였지만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요 1차, 2차, 3차 중투심사,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중투심사 위로 보낸 서류하고요 회신받은 자료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중투심사위에 보낸 자료에는 요 9개 학급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투심사위에서 우리 교육청에 회신한 자료에는 부적정 또는 부적합입니다. 그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중투심사위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생 수용률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는 완성학급 수하고 편성학급 수가 정리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대로 작년 행정감사 과정에서 아름중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에서도 실제로 일반 교실이 이제 48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수직 정축이 되면서 원래 수평 정축이 어려워서 수직 정축을 하면서 라운드형 교실이 9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교실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셔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 9학급은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학급 39학급에 특수학급 2학급에서 41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질문 시에 아름중의 학생 수용률 문제, 즉 완성학급 조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교육부 인가사항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인가사항이 맞습니까? 인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투가 사실상으로 설립에 대한 허용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라는 표현은 그때 쓰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국장님 있습니다. 좀 정확히 하자면요. 네. 완성학급 수를 조정하는 권한이 예.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교육부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조정이 어렵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앞서 기획국장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중투를 통해서 인정해준 학급이 18학급을 정축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새로 다음 아름 이중 또는 분교장을 할 때 올라가면은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이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짚어지기 아니, 때문에 질문의 핵심은 예.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예. 그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완성 학급수를 조정하는 권한이 우리 예. 세종시 교육청에 있는지 아니면 교육부에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권한 자체는 우리 초중등 법령상에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 저한테 좀 전에 답변을 다르게 하셨는데요. 우리 교환위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그리고 제 위원장실에서도 예. 제가 최소 2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요 조정의 권한은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상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조금 직전까지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게 완성학급수 조정하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편성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완성학급수를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정밀하게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시 이제 18학급 수직 정축을 할 때는 일생활권의 그 학생 수용 여건상 일반 교실 18학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교육부에 제출했었고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축 과정에서 아름중학교가 부지가 좁아서 수평 정축이 어려웠고 수직 정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실이 일반 교실은 한 9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라운드형이어서 일반 교실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런 어필을 했고 작년에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정의 권한이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있었다면 예. 신속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어야 되고요. 이 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즉 높아진 학생 수용료를 가지고 중투에 임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서류상으로도 학급수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고요. 예. 아름중의 학생 수용률은 100%를 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3차례의 중투심사 탈락 원인이 예.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낮은 학생 수용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앞서 기획국장도 답변을 했지만 한 3% 정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 16년도 당초에서는 88% 그리고 2차에서는 90.4%였기 때문에 이걸 3% 한다 하더라도 94% 5% 못 미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중투 쪽에서는 하는 심사위원분들은 거의 100%를 초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그렇게 인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거리라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영향은 끼쳤을 것입니다만. 이 3%의 수치를 우리 이제 국장님은 달리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름동 주민일 때요. 저도 2016년 뭐 8월, 12월 그 우리 교육청에서 아름 이중 설립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주민 입장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은 3%의 수치가 낮다고 평가를 하시고요. 적은 수치라고. 그로 인해서 반영을 했더라도 중투 심사 통과 가능성이 100%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16년도에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 아름동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설명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4월에, 그러니까 4월에 중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엔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세 차례는 전부 다 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해서 21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이제 개교 시점을 좀 조정하게 됨에 따라 거의 100%, 97% 넘게 수용률이 나온다는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신설 형태 또는 본교장 형태의 그 별도 기관 형태로 하니까 중투 위원분들도 어떤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평 정축 형태로 해서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15학급 규모의 정축으로 가져간다는 부분이고, 앞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학령 인구가 교육부 쪽에서는 수용률이 100% 넘더라도 4, 5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저희들은 우리 세종이 단설 유치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유아학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 시설을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한데 이 부분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지점에 가서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쓰겠다, 이런 쪽 큰 두 축을 가지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학생 수용률이 변화가 됐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름중학교 완성 학수가 조정이 되어서 학생 수용률이 높아진 점이 변화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 그리고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이전으로 취학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2018년 조사한 설문을 보면 이주 계획을 가진 응답자 자녀의 취학 예상 인원은 72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아름동 범지기 마을 5, 6단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고운동 가락마을 19단지의 입주입니다. 현재 많은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단지의 중학생들은 집 앞의 중학교가 아니라 일생활권에 있는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가락마을 19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집 앞에 있는 두루중학교를 놔두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2.5km 떨어진 고운중학교까지 배정받아 학교를 통학한다 하는 현실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 이중의 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름동의 학생들 중 두루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아름 이중이 설립되어서 옮긴다면 가락마을 19단지의 학생들도 집에서 가까운 두루중학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름 이중의 신설로 아름동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의 고운동 학생들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본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쭉 관심을 가져오신 부분이 일생활권의 그 학생들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는 큰 지름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중투의 입장은 학교의 단순 신설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억제하는 반면에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는 학교 부지 내의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학생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교육부와 중투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맞도록 학교 시설 복합화로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학교 시설 복합화로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시는지 좀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함께 쓰는 걸 시설 복합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라든가 행복청 이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요, 교육부, 문체부, 경기도교육청은 얼마 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업무 협약의 기초가 된 것이 경기도에 있는 신일중학교입니다. 수영장용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 스포츠센터를 설립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 시설 복합화로 성공한 것은 고양시 신일중뿐만이 아니라 순천 삼사중학교 등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지자체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예.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해 우리 세종시와 협의를 했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17년 그 분교장 중투할 때 그때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그리고 지역 그 이해찬 의원님, 윤영은 의원님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 논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한 40억 규모로 지원하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교육협력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구체적인 재원 내역 부분을 파악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 1년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이중 설립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4차 중투 심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교육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세종시 교육 발전과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작년 지방선거 당시 M9 무지 학교 신설 재추진을 공약으로 거르셨습니다. 네.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공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두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 이행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M9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위원회를 그 시민들과 함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이곳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를 논의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래서 이번 중투에서는 반드시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교육부와 지속적인 실무적인 협의와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교육부총리를 참여하셨던 김상곤 부총리님, 그다음에 지금 부총리하고 계신 유은혜 부총리님, 그리고 현재 교육부 차관님 등에게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렸고 지방재정교육부 설 국장님과 사실은 핵심적인 실무 담당인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정축으로 학급 규모에 그렇게 해서 지금 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했고 지금은 실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그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일부 교체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재 그동안 1차, 2차, 3차 중앙투자심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요. 전현직 부총리와 실무급에서 접촉하고 논의한 사실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본회의 끝나고요. 본의원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본의원도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걸 위한 간담회 공식적인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말씀 네, 드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감님, 본위원의 기억으로는요, 우리 아름 이중 설립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자료 낸 것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우리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나서요,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름 이중학교 설립과 과정에서는 적어도 본의원이 피부에 와닿게 진행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습니다. 네, 그게 잠깐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근데 1차, 2차, 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부결된 사안을 다시 이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일이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 국회 지금 교육상임위원회에 여당 간사인 인근의 조승래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께도 극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 보좌관들이나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그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진행 상황에서 이걸 알리거나 이럴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중간에 있진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변경된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 실제 진행되는 일들을 매우 공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교육감님의 어떤 공식, 비공식적인 노력들이 중투심사 통과로 잘 연결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작년 11월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부 중투심사 시 작년에요. 제가 교육행정 질의를 역시 아름 이중 설립과 관련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서요, 교육부 중투심사 시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 노력의 과정이 좀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 믿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꼭 그 시설 복합화가 지금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작년에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보고드린 것은 그전 계획을 일정하게 이제 보완하는 수준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2022년 개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 실무하고 계속 이제 논의를 진행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독립된 또 다른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교육부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 수평 이동 중칙처럼 하고, 그래서 요 시기가 2027년이가 끝나고 나면은 그곳을 실제 다른 시설로 하게 되고, 거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2017년에 그 이 지역 이해찬 의원님과 시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윤양건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의회와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아름동의 아름 이중을 꼭 만드는 것은 K 의원님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저도 공약이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단 의원님들도 같은 내용이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체육관이라든가 이걸 시민들이 적극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40억 정도의 투자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아까 국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설하는데 그것이 복합화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학교 시설 복합화 투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과 시청은 이런 노력을, 아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봤고요. 네, 교육감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작년 교육행정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 이중의 설립을 절실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4월 중투 상병원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간 1분 1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4월 중투 심사 시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좀 다르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정뿐만이 아니라 교육행정 발전에도 노력하시는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름동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지난 17년 고운동 분동 이후 인구 변화를 보면 아름동 인구가 꾸준히 줄어 현재는 2만 4천 명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악한 교육 여건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아름동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학교 문제, 교통 문제를 거론합니다. 진작 아름중학교 신설과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름이중의 신설 문제는 우리 세종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 학생들은 우리 시의 시민이고 시장님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름동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거에도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름 이중의 신설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를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 공감하십니까? 예, 아까 교육청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아름 중학교의 증축이라는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설이라는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교육감께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일이긴 하나 대체로 이제 아름동 주민들은 증축보다는 신설을 바라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름동 주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읽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앞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동 같은 경우에 한솔동에 있는 축구장은 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형태로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솔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수영장 역시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운영 과정에서 좀 여의치 못하게 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나 주민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7년 2월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윤영권 의원님이 만난 자리에서 아름이중 설립 추진 시 시에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학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에서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면은 또 그 액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은 액수는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그 공감하신 부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학교 시설 복합화의 당위성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요.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및 개최를 위해서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요. 시장님, 아름 이중의 학교 시설 복합화가 이런 우리 시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연결시키기는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하더라도 2030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동의를 했고, 이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 결정이 난 뒤에 어느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 규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뒤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연결시키다 보면은 아름 이중 신설 문제가 너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아름 이중 신설과 또 시설 복합화, 거기에 따른 학생과 주민들의 공동 이용 문제, 거기에 국한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시민들에게 내어줄 경우에 학교 운영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공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선에서 저희가 필요한 받침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범위를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공감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번 이제 2019년 4월 중투 심사가 네 번째, 우리 세종시 교육청으로서는 네 번째인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화해서 좀 주실 수 있는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4월에도요. 중투 심사 당시에도 사회시설 복합화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작 이것이 중투 심사 자료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문건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김에 중투 심사에 제출을 할 때 요 내용을 담아서 좀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교 시설과 별개로 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시설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용 시간이라든지 사용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 측에서 좀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 먼저 계획을 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먼저 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큼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건들을 활용해서 그 중투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아까 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해서 보니까요, 그 자료 속에는 뭐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 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지자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그거는 뭐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뭐 저희 시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액수는 현재로서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액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공유할지에 관한 기본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얼마든지 저희 시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야간 및 주말에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바로 학교 시설 복합화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름 이중 중투 통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자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벌써 3월입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름 이중의 설립이 통과가 되어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과밀과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및 교육 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